진짜. 응? 대여? 네, 거의 그대로 찍었대요. 너무 없지 않아요? 좋아요. 응. 그만 줘셔도 돼요. 안 퍼도 돼. 그만 줘. 응. 저 국물 안 먹어요. 이건 이게 화면이 보이긴 크니까 보여. 좋다. 네, 응. 사실. 그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저거 한번 찍어보죠. 웃기다. 누가 보면 되는 걸 둘이서. 이게 뭔데 이러면서. 이거 뭐래? 귀엽다. 뭔가. 한초 먹을래요? 한쪽 아니 이거 하나 나눠 먹을까요? 지금 어차피 너무 멋있어. 오랜만에 계속 먹어. 깨물었어요. 요즘 맨날 입안에 깨물어. 먹자 이거. 뭐예요? 선물이에요. 행주. 우와, 근데 괜찮더라고요. 귀여워. 네. 뜯어봐도 돼요? 먼지 묻을까봐 거기다 쌌어. 우와, 귀엽다. 인스타에 계속 광고하더라고요. 사람들 같네. 세개 안 주는 웃겨. 가린 거예요? 요즘 지금 찍겠죠. 그냥 머리가 여기 왔다. 아니 제가 2월에 읽은 책이 딱 한 권 있어가지고 그거를 읽자마자 찍었거든요. 맥 기본 탑재된 포토부스 앱으로. 근데 이제 막 떠들다 보니까 한 40분, 40 몇 분짜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라서 써야지 이러고 딱 그 녹화 종료 딱 누르니까 000000으로 뜨는 거예요. 파일이. 뭐야 이러면서 저 프리미어 러시 쓰는데 저장 누르면은 뭘 하더라 뭐 인코딩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과정인가? 이러면서 계속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계속 000000인 거예요. 그냥 녹화가 안 된 거예요. 왜 안 됐을까? 이러면서 좀 속상했지만 아 그래 그러면 한번 연습한 걸로 생각하자. 두 번째 할 때는 더 잘할 수 있겠지 이러면서 다시 녹화 버튼을 누르고 막 떠들다 보니 이것도 또 40 몇 분이 된 거예요. 이제 녹화 종료 눌렀더니 또 000000이 된 거예요. 뭐 썸네일 같은 것도 안 떠. 왜 이런다 이러면서 그때는 좀 진짜 좌절을 했어요. 이 제가 떠드는 영상 자체가 뭐 되게 중요한 영상이라거나 꼭 필요한 영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1시간 넘게 거의 2시간적인 느낌이었거든요. 나 진짜 뭐 한 거였지?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이러면서
다른 날에 해야지. 그래서 미뤄두다 보니 오늘이 벌써 2월 27일이 돼가지고 제 목표는 내일 편집해서 올리는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일단은 2월 27일 오늘 한 번 더 녹화를 해보자. 대신에 이 하두리 느낌의 포토부스로 녹화를 하되 또 000000이 뜨면 너무 슬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옆에 보조 카메라를 하나 두고 동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방송하는 것처럼 카메라를 2개나 쓰고 있다는 점. 40분 동안 한 번 떠들고 2번 떠들고 이번 이제 3번째 떠드는 거잖아요. 더 잘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제가 2월 말까지 해야 되는 작업이 있었거든요. 원래는 11월에 연락을 받은 작업이어서 그때 했을 수도 있고 12월에 했을 수도 있고 참 1월에 했다면 참 좋았을 거고 그런데 계속 해야 되는데 생각만 하다가 2월이 된 거죠. 이제 2월 시작될 때부터 이미 마음이 너무 무거운 상태에서 계속 그걸 해야 되는데 진짜 이제 진짜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던 시기에 읽었던 책이고요. 우리 나이 드는 존재라는 책이고요. 보조 카메라에도 한번 나이 드는 존재. 이 책을 알게 된 계기는 제가 들어가 있는 단톡방 중에 지역 거주 여성들 모인 단톡방이 있거든요. 이 지역 관련된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들 예를 들면 어디 짜장면이 맛있다. 어디 안경집이 되게 잘 봐주신다. 진짜 세밀하게 봐주신대요. 무슨 막 그 렌즈 막 그걸 하나를 몇 시간씩 봐주신대요. 그리고 안경테가 얼굴에 어떤 안경테가 잘 어울리는지 막 그분들이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알려주신다. 그런 게 막 올라오고 서로 이제 물건 나눔 같은 것도 막 하시고 올라오는 거 맨날 보기만 했는데 어느 날에는 그 방에 공지가 이렇게 등록이 된 거예요. 근데 북토크 공지여서 북토크 같은 것도 주최를 하시나? 하고 그 공지를 열어봤더니 정희진 작가님 북토크인데 또 제가 자주 가는 도서관에서 한다고 하셔서 이런 것도 하시는구나 하고 이제 그 날짜를 봤어요. 그때 날짜가 저희 엄마 생신인 거예요. 그때 엄마 생신에 본가 가가지고 저녁 먹기로 했는데 아유 그럼 겹쳤네 아쉽다 이러고서 있었는데 그 엄마 생신 식사를 다른 날 하게 되면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걸 바로 신청을 했어요. 북토크를 신청을 해놓고 이제 그날 가야지 하고 있었는데 신청을 해놓고 보니까 무슨 책 북토크인지도 안 보고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공지를 자세히 읽어봤더니 이 책 북토크였던 거예요. 이 책이 이제 총 9분의 작가님들이 참여하신 에세이집이고요. 출판사는 휴머니스트입니다. 보조 카메라에도 휴머니스트고요. 부제가 멋진 주름을 만들어가는 여자들이라는 부제가 있어요. 보조 카메라에도. 네. 정희진 작가님도 참여를 하셨거든요. 이 책 관련된 거였구나 하면서 이 책을 바로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했더니 다음날 바로 와가지고 근데 이 책을 받았을 때가 이제 2월 초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월에 해야 되는 작업을 시작을 하긴 했는데 정말 시작만 한 상태여서 되게 진척이 안 되던 상태였거든요. 약간 그럴 때 시험 기간 같은 느낌이잖아요. 시험 범위 바깥에 모든 것이 재밌는 이것도 이제 시험 범위 바깥이다 보니까 이거 오자마자 읽게 된 거죠. 근데 처음에는 정희진 작가님 북토크를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정희진 작가님 거 먼저 읽어야지 이러면서 펼쳤어요. 근데 정희진 작가님의 글은 7번째에 있었고 7번째 거 먼저 읽을까? 하다가 딱 봤는데 첫 번째 글이 물고기가 되는 시간이라는 제목이 수영 얘기일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정수윤 번역가님이 쓰신 수영 얘기니까 먼저 읽어봐야지. 2월부터는 수영 열심히 해야지 이러고 2월에 수영장 3번밖에 안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읽었는데 진짜 수영을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마스터반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다 수영하는 사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진짜 멋있고 보면서 이제 읽으면서 남의 수영 얘기 읽으면 항상 부러워요. 저는 그 중학교 때 갑자기 중학교 때 그 체육 시간에 배우는 뭐 여러 가지 중에 다른 거는 뭐 얼렁뚱땅 따라하게 됐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게 띰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뛰어가서 그 무슨 스프링 달린 그 발판을 팍 밟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그 발판 밟기 전에 그냥 바로 주저해버리는 그러니까 타이밍을 전혀 못 잡는 그래서 한 번도 띰틀을 뛰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띰틀 얘기? 생각났어. 그 수영에서 스타트 그러니까 다이빙을 배우잖아요. 근데 그 스타트 할 때
뛰는 그 느낌이 그 돈닦이 발판 밟는 느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혀 안 돼요. 안 되는데 선생님이 이거 스타트는 하면 할수록 느는 거라고. 뭐 당연히 하면 할수록 늘겠죠. 뭐 늘기야 늘겠지만 저는 안 늘더라고요. 계속 하면 할수록 못하니까 이거 물안경 여기 와 있고 목에 와 있고 점점 가기 싫다는 핑계가 되고 강습을 안 나가게 된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그 스타트가 문제됐던 강습은 6월 달까지 다니고 안 갔고 8, 9, 10도 이제 다른 데 가서 들었는데 8, 9, 10 다녔던 이유는 스타트를 안 시키는 반이었어요. 근데 10월에 한번 승급을 하고 11월서부터 들어간 반은 스타트를 하는 반이었어요. 근데 그때 뭐 원님이시다 뭐 또 여행 간다 이러면서 막 자꾸 빠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또 강습을 안 하게 돼가지고 12월, 1월, 2월 이렇게 쉬었는데 정순 번역가님 수영 그 물고기가 되는 시간을 읽고 다시 수영해야지 이러고 나도 그럼 5년은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서 나 뭐 해봤자 뭐 2년 꽉 채우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사람마다 배우는 시간이 다 다르겠지만 다시 가서 해봐야지 이제 보조 카메라에 배터리를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3월부터 강습 다시 시작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첫 번째 글이었고요. 두 번째 글은 김하나 작가님 글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읽어볼까? 이러면서 바로 또 읽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재밌더라고요. 부모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아빠에게서 자기가 닮은 점 그리고 엄마에게서 닮은 점. 근데 엄마랑 아빠랑 되게 다르게 나이 드신 거예요. 아버지가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머니처럼 멋있게 늙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세 번째는 뭐였지? 그 알맹상점 고금숙 대표님이 해마다 새롭게 죽을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여기에 장례식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것도 그냥 장례식이 아니라 뭐더라? 사전 장례식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사실 뭐 언제 몇 날 몇 시에 딱 죽는다 이런 걸 미리 알 수는 없으니까 살아있을 때 죽음이 이제 가까워졌다고 느낄 때 사전 장례식을 치르는 거죠. 제가 이거 읽으면서 생각났던 게 결혼식 때 어떤 점이 좋았냐면은 제가 몇 없는 저의 가까운 사람들, 내가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정말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나를 축하해줄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모은 거잖아요. 그게 그때 이제 나도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좋기도 하고 불렀을 때 진짜로 축하해주는 그 사람들 모습을 보는 것도 되게 기뻤고 근데 꼭 결혼을 통해서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게 좀 아쉽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결혼이 유지되지 않기도 했고 또 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결혼식을 그러면은 나는 앞으로는 그런 자리는 어렵겠네. 여기서 고금숙 대표님이 쓰신 사전 장례식의 개념이 제가 그 결혼식에서 좋았던 점이 완전 녹아들면서 더 좋은 형태의 예식인 거예요. 이런 것도 가능하겠다. 그리고 새해마다 유서를 다시 쓰신대요. 법적 효력이 있는 형태로. 유서가 아니라 유언? 자필로 쓰신 거 사진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쓰시는구나. 나도 나중에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 뒤에 나온 글들도 다 되게 좋았어. 제가 한 작년쯤부터 하던 고민이랑 되게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서 정말 건방지지만 근데 사실 되게 건방지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게 그냥 어릴 땐 그런 생각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나 싶은 게 전 제가 되게 그래도 좀 참신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작업을 해놨을 때 그 작업 자체의 퀄리티가 떨어질지언정 어떤 지점 하나라도 그래도 이런 건 좀 새롭네 이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건 새로운 시도네 라고 할 법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씩 옅어지다가 작년 언니미 때 아니네 싶은 게 확 와닿았는데 언니미 또 사실 진짜 완전 새로운 팀 아니잖아요. 저는 몇 차례 이미 나간 경험이 있는 부스라서 당연할 수도 있지만 몇 차례 나갔다고 해서 전혀 새로움이 안 느껴진다는 몇 차례 나간 부스는 새롭지 않다. 이게 등호가 연결되는 식은 아니잖아요. 이제 작업마다 새로운 걸 해내는 팀들이 있을 텐데 제가 느끼기에 제 부스는 전혀 그런 작업들이 아닌 거예요. 했던 걸 계속 작업
자각제를 하는 나 더 이상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방식이 새롭지 않은 것 같다. 근데 그게 내가 완전 말랑말랑한 어린 세대에 속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나이 들면서 그런 측면은 더 심해질 거잖아요. 그럼 어떡하지? 난 앞으로 작업을 어떻게 하지? 나 계속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될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 건.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 작업 자체를 안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뭔가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든다는 자체가 좀 슬픈 거죠. 앞으로는 어떡한다면 점점 나는 나이가 들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난 나이 먹는 건 당연한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뭐 답을 찾진 못했지만 아무튼 그런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 책을 읽은 게 되게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고 뭐 작업을 하고 뭐 이런 측면에 대한 고민에도 도움을 줬지만 그냥 나이 드는 것 자체가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내가 어리다고 볼 만한 나이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게 막 이것저것 해봐도 되는 나이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거 다 읽자마자 이 사람도 이 책 좋아할 것 같아. 막 좋아한다기보다는 이 사람한테도 혹시 뭔가 내가 도움 받았다고 느끼는 것처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친구한테 빌려주고 싶어진 책이네요. 빌려달라고 그쪽에서 말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이제 작가님들 말고도 뒤에 나오는 글들도 다 좋았어요. 특히 송은혜 음악가 이분 글도 저는 진짜 클래식 전혀 모르거든요. 프랑스 춤곡? 제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인생은 프랑스 춤곡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나왔거든요. 가지고 여기에 이제 QR 인식하면은 바로 유튜브 영상으로 연결이 돼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읽으실 수 있어요. 제가 아까 그 2월 말까지 해야 되는 작업해야 되는 시기였다고 했잖아요. 읽으면서 이거 찍어서 틀어놓고 읽고 근데 이제 제가 읽었는데 그 음악이 안 끝났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남은 음악 시간에 제 작업 좀 해놓고 그 음악 끝나면 다음 챕터 음악 인식시켜 이제 QR코드 인식해가지고 틀어놓고 읽고 이제 그래서 음악 나와있으면 또 제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에도 도움이 됐던 글이었고요. 정희진 작가님 글도 참 좋았습니다. 노후라는 말 자체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 왜 노전이란 말은 없냐 그 노후 대비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계급적인 표현이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맞지 젊을 때 막 일해놓고 노후에는 뭐 여유롭게 살고 이런 거 사실 정말 일부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삶의 형태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진짜 그렇잖아요. 또 되게 좋았던 표현이 있는데 그 정희진 작가님 글 속에서 발췌한 부분 중에 제일 좋아졌던 데 두 군데가 있어요. 쓰기는 아는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버리는 과정이다. 이 깨달음이 긴 세월 동안 내게 위로가 되었다. 이분이 그 정희진 작가님 글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이렇게 따로 발췌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본문에도 나오긴 하는데 또 어떤 부분은 잘 젊어야 할 이유가 따로 없듯이 잘 늙어야 할 이유도 없다. 이 부분도 저를 되게 프리하게 만드는 저의 어떤 뭔가 잘 늙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자유를 주는 문구였고요. 그 다음 글도 되게 따뜻했는데 식물학자 신혜우님의 글인데 제목이 사랑을 돌려주기 시작할 때예요. 제목도 참 좋죠. 각 글마다 구성이 제목이 나오고 쓰신 분 성함이 나오고 쓰신 분의 생년이 나오고 그 옆에 본문 시작하기 전에 본문에 어떤 키가 되는 문장이 발췌가 먼저 돼 있어요. 그 부분들이 다 되게 좋기도 하고 이분 글에서는 내가 받은 도움에 보답하는 방법은 그들이 내게 준 걸 다음 사람에게 주는 것뿐이다. 다음 사람이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는데 이 글의 따뜻함을 농축한 문장입니다. 이분이 박사학위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 두 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세상에 이런 어른도 있지. 나도 이런 어른이랑 비슷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내 선생님도 아닌데 읽으면서 약간 이렇게 뭉클해지는 그런 글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라영 선생님의 글이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이 글도 사라지는 목소리를 기록하기 라는 글이었는데 이 글에 또 좋았던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자본주의는 불안장사로 굴러간다고 생각하기에 현재를 미래에 저당 잡힌 채 살아가지 않으려 한다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불안장사라는 표현이 너무 좋았던 게 제가 이거 읽었던 날 아침에 막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이불에서 뒤척뒤척 하다가 유튜브 KBS 무슨 뭐더라? 7세 입시? 맞나?
제가 맞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7세 고시. 추정 60분 7세 고시란 거를 이제 봤거든요. 그날 아침에. 거기서도 7세 고시란 게 있대요. 7세 때 들어가는 영어 학원 시험 그런 게 있고 그 학원에 들어가려고 막 5세 반도 따로 있고 그 영어 시험 수준이 굉장히 7세가 보는 거라고는 믿기 힘든 걸로 하는데 그 학원 관계자 인터뷰에서 어떤 학원 강사셨나 뭐 대표셨나 아무튼 그분이 입시를 다루는 이 시장에 굴러가는 원리가 불안이라고 갈수록 애들은 적어지고 그 적은 애들 사이에서 나의 아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부모들은 끊임없이 알고 싶어하고 학원들이 계속해서 시험을 만들고 뭐 그런다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듣고 이 사람 되게 솔직하게 인터뷰하네 라고 놀랐는데 전혀 다른 주제지만 그 부분이 통해서 좀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라영 작가님 제가 진짜 좋아해가지고 정치적인 식탁이라는 책도 굉장히 좋아해서 남겨두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 책이 온 날 쭈루루 그냥 그날 하루에 다 읽어버렸거든요. 이렇게 좀 이렇게 술술 읽히게 다들 써주셨더라고요. 다 읽고 나니까 이 편집자분이 이 글의 순서 같은 것들도 굉장히 공들여 정하셨구나 그런 게 좀 느껴졌어요. 정수윤 번역가님 글로 시작해서 이라영 선생님의 글로 끝나는 이 전체의 구성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신 것 같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왔을 때는 정희진 작가님 거부터 먼저 읽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작가님부터 먼저 골라서 읽으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읽는 것도 좋겠지만 이 편집자님이 구성하신 이 차례의 순서대로 쭉 이 책의 흐름을 한번 느끼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읽기 방식에 추천을 드리고요. 이걸 읽었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 잘 나이 들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확신이 드는 건 아니지만 앞서 이런 고민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 것 자체가 힘이 될 때가 있잖아요. 저한테는 그런 책이었고요. 제 친구한테도 그런 힘을 줄 수 있었으면 해서 대출을 강요하려고 합니다. 저번 거는 이제 40분이었는데 37분 나왔어요. 오늘은 과연 이 포토부스가 제대로 저장을 해줄지 물론 다행히 보조 카메라가 있지만 부디 저장을 해주길 바라면서 또 이제 3월에 2권 정도 읽을 수 있길 다짐해봅니다. 그리고 북토크는 취소돼가지고 결국에 안 가고 그날 작업 열심히 했습니다. 그 말을 안 한 게 생각나가지고